저 나태주가 보고 싶을 때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경모공터만 봐도 진짜 마음이 저려오네요. 그 아내 해경궁은 오죽했을까요? 해경궁은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살의 새손 정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경궁은 새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님의 아내로 이지경이 되고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로 이시경을 만났구나. 누구를 원망하며 탓하겠는가? 서러울수록 내 몸을 보호하거라. 비록 한이 많지만 착하게 행동하여 아버님의 한을 갚으라. 뭔가 그런 해경호의 한스러움이 지금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엄마들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걸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아들이 있으니까 살아야 하는 거죠. 사도세자가 죽은 지 3개월 후 영조는 해경궁과 새손을 부릅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처음 보게 된 시아버지 영조. 해경궁은 영조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버님! 어찌 제 남편을 뒤주에 갇혀 죽게 하셨습니까? 그냥 저도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왜 아버님한테 끼를 부려요? 뒷부분이 좀...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말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소원을 들어주마. 아,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말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분하고 원통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해경궁은 영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모자가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이게 성우는 성운이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아들을 그렇게 죽일 때 사실상의 반역죄에 가깝게 다스린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네. 그럼 반역이면 원래 와이프 아들 다 죽는 거예요. 원래는. 성우는 성운일 텐데 참 이렇게 말하는 마음은 정말 그쵸. 박살 났겠네. 사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굶겨 죽인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런데 해경궁이 원망은커녕 영조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다니 아름답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해경궁에게 큰 선물을 하사하는데요. 선물? 이곳은 창경궁 경충전으로 해경궁 홍씨가 머물던 곳인데요. 영조는 해경궁에 거처해 효성스러운 며느리라는 뜻의 가효당이라는 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도세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해경궁 홍씨가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해경궁의 지혜로운 대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경궁은 영조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전하, 새손을 경희궁으로 데려가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손을 떠나서 견딜 수 있겠느냐? 새손이 저를 떠나서 마음이 섭섭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전하를 모시고 배우는 일은 매우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궁은 본인의 슬픔보다 새손의 앞날이 더욱 중요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영조에게 새손을 보낸 해경궁은 오직 편지로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둘 다 힘들었을 텐데 얼굴도 못 보고 지내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오로지 편지로만 생사를 확인했던 해경궁과 새손, 드디어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영조와 함께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온 새손은 눈물을 흘리며 해경궁의 손을 놓지 못하는데요. 영조는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새손을 두고 가겠다고 해경궁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해경궁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새손의 손을 뿌리치며 영조한테 말을 전합니다. 내려가면 위가 그립고 올라가면 어미가 그립다 하더이다. 환궁 후에는 또 아버님을 그리워하여 이리 울 것이니 데려가십시오. 이 약 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
자기의 그 희노애락은 다 버렸네요. 오로지 아들을 세손. 살리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네요. 아들을 데려가라는 해경궁 홍씨의 말을 들은 영조는 금세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그럼 내가 데리고 가랴? 라고 말한 뒤 바로 황궁했다고 합니다. 영조가 떠본 거야, 떠본 거. 그러니까 영조가 맞아요. 살짝 떠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경궁이 데리고 있겠다고 했으면 뭔가 왠지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네. 세손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인정 없이 떠나보내자 서러움에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고 그렇지. 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해경궁 홍씨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헤어져서 힘들었던 그녀에게 1764년 2월 이모 화변만큼 슬픈 일이 또 생깁니다. 뭐지?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 영조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9살에 죽은 효장세자, 그리고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였죠. 1764년 2월 영조는 세손을 큰아버지 격인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었겠다. 네. 네. 이 사도세자는 죄인의 신분으로 뒤주에 갇혀 죽은 거잖아요. 네. 만약 세손이 사도세자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다면 죄인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영조는 세손을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키면서 정통성을 계승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네, 근데.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당한 비극을 아들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참고 견뎌야만 했죠. 근데 오히려 해경궁 씨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견뎌온 게 있는 뭐 이 정도야 뭐. 그렇게 될 수만 네, 있다면. 이 정도야 뭐. 그렇게 세월은 흘러 사도세자가 죽은 지 14년이 되던 해 해경궁이 아끼던 아들 정조는 드디어 조선 제22대 왕에 오릅니다. 가장 기뻤던 건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왕에 즉위하면서 해경궁 역시 왕의 어머니가 됐지만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되어 있기 때문에 해경궁은 여전히 세자빈의 신분이었어요. 그렇지, 맞아. 효심이 남달랐던 정조. 왕에 즉위하자마자 어머니의 명예회복부터 하는데요. 혜빈이라는 이름의 세자빈이었던 어머니를 비공식적으로나마 해경궁으로 지위를 높입니다. 아, 처음엔 혜빈이었는데 그쵸. 그러면 해경궁으로 불린 거군요. 네. 정조는 해경궁의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창경궁 한켠에 새로운 건물도 짓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길 바란다라는 뜻의 자경전입니다. 19세기에 철거된 이후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데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경전 터입니다. 자경전 터. 정조는 왕비가 살았던 통명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자경전을 지었는데요. 특히 어머니를 위해 자경전의 위치도 높은 지대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까지 낮은 신분에 있었으니까 명예회복 그리고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우러러 보아라? 그럴 것 같아요. 쫙 내려다보라고. 네. 그 이유는 바로 해경궁이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 정조 역시 자경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경모궁을 보며 사도세자에게도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야, 뭐 아들이 저렇게 잘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겠네요. 그렇죠. 해경궁에게 정조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는데요. 해경궁의 아들을 향한 마음을 에이샤가 읽어주세요. 주상이 아니면 내게 어찌 오는 날이 있으며 내가 없었다면 주상이 어찌 목숨을 보존하셨겠는가. 임금의 몸으로 살아있는 어미 복량을 극진히 아니 내 또한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이야, 이거 박수 한번 줘야겠다, 이거.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거는. 예. 맞아요. 멋지다 정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요, 바로 느껴져요. 네. 뭐 아들도 왕이 됐고 뭐 역사적으로도 자유로운 분이었고 해경궁 홍씨 덕분에 살아난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죠. 말년에 참 복이 왔네요. 네. 드디어. 그런데
정조가 즉위하자 원로 대신에 탄핵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치는데요. 뭔 상소? 그 상소는 해경궁 홍씨의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과연 탄핵을 요구한 그 원로 대신은 누구일까요? 설마 그 해경궁 홍씨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이었습니다. 야, 그 이유는 홍봉안이 이모화변 당시 영조에게 뒤주를 제공했다. 사도세자를 죽게 한 역적이라는 이유죠. 아니 어느 장인어른이 사회를 그렇게 죽이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당시 해경궁 홍씨 집안에는 정조를 옹호하는 파와 정조를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해경궁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경궁은 아버지와 생사화복을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두문분출했는데요. 아무리 왕이지만 사실 뭐 정치라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외가 편을 들 수도 없었을 그렇죠. 테고 이건 정조는 고민이 많았겠네요. 네, 정조는 고민 끝에 외할아버지 홍봉안의 사면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정조에게 엄청난 일이 닥칩니다. 왜 또 다 이렇게 또? 1777년 7월 28일 정조가 머물고 있는 경희궁에 자객이 침입하는데요. 네? 무려 정조를 죽이려는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그런 겁니까? 암살 시도를 한 배우를 신문한 결과 충격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설마. 그 배우는 바로 홍낙임, 해경궁의 친동생이었어요. 네? 친동생이면 정조한테는 외삼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왜요? 충격적인데? 왜요? 정말 왜요? 자객을 신문한 것에 의하면 해경궁의 친동생인 홍낙임은 왕의 친척으로 점차 권세를 쌓아서 반정을 일으키기로 주장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홍낙임은 물론 왕의 할아버지이자 권력을 갖고 있던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도 함께 죽여야 한다고 상소가 빗발치게 됩니다. 어떡해요. 이거는 반역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경궁의 친정 식구라고 해도 정조의 암살설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피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조 입장에서도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정조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는데요. 해경궁의 친동생 홍낙임은 석방,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도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해경궁 홍씨 친정은 뭐 괜찮아졌나요? 해경궁 홍씨의 친정 집안은 안정을 되찾아가죠. 정조 역시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나갑니다. 다행이네요. 이에 더해서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을 도모하기 위해 한양을 떠나 경기도 수원으로 향합니다. 수원이면은 화성행궁 얘기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가면 그 한양에 거처를 두고 있는 고관 대작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양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지어야 하는 명분으로 사도세자, 바로 아버지의 능을 이유로 듭니다. 명당으로 알려진 수원 화산에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어요. 그 명분은 받아들여졌고 화성 건설과 함께 사도세자의 능은 현룡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1795년 2월 수원 화성이 완공됩니다. 그 수원 화성하면 해경궁 홍씨 행차하는 게 생각나요. 아, 맞아요. 자, 이건 정조가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 겸 수원으로 행차했던 8일간의 기록이 담긴 정조의 능행 반차도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 벽화는요, 높이 2.4m, 길이 192m의 세계 최대의 도자 벽화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대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청계천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게 지금 화성으로 가는 행차를 그려놓은 건데 저 안에 그러면 해경궁 홍씨도 있는 거예요? 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마 보이시죠? 자, 저 안에 해경궁 홍씨가 있습니다. 자,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가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수원 화산에 위치한 융릉 사도세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양주에 있었던 남편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고 처음 찾은 해경궁. 그때 이 모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태주 씨가 정조실록에 나온 정조의 마음을, 그리고 에이시아가 한중록에 나오는 해경궁의 심정을 읽어주세요. 불효한 이 아들이 천지에 사무치는 원한을 안고 지금껏 멍하고 크차스럽고 모질게 목성마냥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소자에게 중사를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이 소자는 감히 기필코 이렇게 해야만 소자가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하 후세에 떳떳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자가 손을 잡고 봉분을 두드리며 억만가지 아픔을 울음으로 고하였다. 당신의 고륙을 간신히 보존하여 거느리고 와서 내가 당신 자녀의 성취함을 마음속으로 알렸다. 이 한 부분은 내가 살아있음이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야, 진짜 뭐 누가 저 모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승리했네요. 그쵸. 이후 해경궁은 행궁으로 향하는데요. 정조는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봉수당이라는 현판을 해경궁에게 선물합니다. 야, 진짜 큰 감동 받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네. 이렇게 해주니까. 정조는 원행을 다녀온 뒤 당시 7살이었던 아들 순조를 부르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약속을 합니다. 정조의 약속을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갑자년이면 원자의 나이가 15살입니다. 좋기 왕위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의 뜻을 이루어 마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 제 평생 사도세자 일에 직접 행하지 못한 한을 풀 것입니다. 해경궁의 나이 그때 70이었습니다. 와. 오늘의 약속을 어기면 어찌할 거냐고 물으니까 정조는 설마 70노인을 속이겠냐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1800년 6월 28일 아들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네? 어머니의 모든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갑자년을 4년 앞둔 때였습니다. 아유, 자식이 먼저 죽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건데 그렇게 믿고 아꼈던 정조가 먼저 죽었네요. 1800년 7월 4일 정조의 뒤를 이어 조선 제23대 왕으로 순조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당시 11살이었던 순조는 정사를 바로 맡기엔 너무 어렸죠. 어리지. 그래서 해경궁 홍씨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시어머니, 대왕대비였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서게 됩니다. 정순왕후는 당대 명문가였던 경주 김씨 가문이에요. 해경궁의 친정 풍산 홍씨와는 정치적인 맞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해경궁을 며느리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버리고 친손자인 순조의 혼례 때도 참석을 못하게 했어요. 해경궁 홍씨를 향한 정치적 탄압과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하네요. 아니, 이제야 조금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해경궁 씨 인생은 참 끝까지 좀 괴롭네요. 네, 기구하죠. 예. 정순왕후는 정조가 무죄를 선언했던 홍나김의 일을 꺼내서 홍나김을 다시 역적으로 몰았고 아이고. 결국 해경궁의 동생 홍나김은 사약을 받아서 죽습니다. 아휴, 말년에는 정말 행복하실 줄 알았는데 친동생까지 죽고 해경궁 인생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정조가 죽은 뒤 3년, 드디어 순조가 친정을 시작합니다.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통해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손자는 해경궁의 한을 풀어주는데요. 1808년 8월 10일 왕명으로 홍봉안의 묘에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억울하게 죽은 동생 홍나김의 관직도 복구시킵니다. 그 한을 모두 푼 해경궁 홍씨는 1816년 1월 1일 향년 82세의 나이로 창경궁 경충전에서 눈을 감습니다. 자,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융릉인데요. 해경궁 홍씨는 사후 헌경의황으로 추존되어 장조 의황제로 추존된 사도세자와 함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영조의 며느리 그리고 정조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해경궁 홍씨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정말 한 여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네. 그런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끝까지 지혜롭게 견디는 해경궁 홍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뭔가 정조가 그 고난을 겪고 멋진 성군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니의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듣는 내내 그 해경궁 홍씨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좀 마음 아픈 그런 얘기였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분이 한중록이라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어허. 우리가 이 해경궁 홍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를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오늘은 무려 70여 년의 세월 동안 모든 비극을 지켜본 비운의 여인 해경궁 홍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도세자의 아내, 영조의 며느리, 그리고 정조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좀 역사를 좀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와! 오늘은 여러분들이 뒷목을 잡는 분노 유발주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너무 열받는데요, 이거? 에어컨 틀어주세요. 열받아.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도굴된 입니다. 염습한 옷은 없어지고 옥체는 광중에 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왜 건드려요? 그 시체 옆에서 지금 밥을 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참 가루비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가루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진짜 맞잖아요.